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첫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하는 이채영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걸까요? 네, 지금 이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검찰 측에서 이제 12명의 검사들이 출석을 했고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채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앞서서 이제 출석한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사실 요지를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낭독을 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윤곽근 변호사죠. 피고인 측 윤곽근 변호사가 혐의에 대한 부분을 입장 표명을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지금 30분 넘게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박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애초에 이제 재판부가 정해둔 시간은 한 11시 50분에서 12시 정도까지는 오전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예. 사실 지금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고요. 그렇네요. 오후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들에 대한 조사 또 동의 여부 이런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에는 지금 이제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이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재판이 그야말로 하루 종일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모두 진술해서 프레젠테이션, PT를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공소 사실에는 어떤 요지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창규 부장검사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계엄에 이르게 된 국정 상황,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들, 또 사전 모의했던 부분, 이런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어서는 이제 각 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해서 뭐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수방사, 뭐 경찰 수순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윗선의 지시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어서는 구체적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좀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 그럴까요? 이제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어떤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시국 해결책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이제 수용을 해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이제 뭐 여소와 야대 상황에서 공직자 탄핵 소추 관련해서 야당의 갈등이 심화됐던 부분,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국정 마비 상황을 계속해서 인식을 공유했던 부분, 또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뭐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 해제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그러니까 국회 무력화를 시키려는 이제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제일 핵심인데 이것도 검찰이 앞서 이제 공소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헌법이 보장한 이런 정당 제도 또 국회의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재판에서 지난 이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예 안 된다. 극도로 이제 사법행정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고요. 이후에서는 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해서 뭐 각종은 특전사령관이나 노상원 정보사령관이나 뭐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 통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군경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인력들을 동원한 점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검찰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적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해서 뭐 중간에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지시한 점이나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또 전화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상세하게 적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느냐라는 점 그렇고 계엄 선포 절차가 적법했느냐 아까 말씀해 주신 국회라든지 선관위 장악 시도를 했는가 그리고 네.
주요 인사를 체포하도록 지시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을 좀 전해주셨단 말이죠. 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럼? 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이 사건 전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뭐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탄핵 남발이라든지 이런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행정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데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통수권을 발령을 한 것이다. 헌법에 따라서 선포한 거다. 정당한 국가 긴급본 행사지 결코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 계속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예. 예, 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을 발언을 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일단 내란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어떤 유도에 따라 진술을 했다. 근데 이런 진술한 내용들이 어떤 검증 없이 반영된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했던 부분들 가운데 뭐 페이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본인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국회에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본인은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어떤 해제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제한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소장에다가 다 박아 넣어서 내란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이 참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예. 좀 강하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진술이 인용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일방적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이 탄핵 심판에서 대부분 뭐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을 했고 특히 이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네. 부분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뭐 이제 문재인 과거 정부 시절에 뭐 방산 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취약한 상태가 돼서 예. 정보 보안이 많이 우려됐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방첩사령부를 좀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방첩사 역량을 보강하는데 어떤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는 등 이런 자리의 어떤 취지였지 뭔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고 모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이런 본인이 쭉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쿠데타와 연결짓는 것은 참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애초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나와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본인은 계엄 해제 요구가 당연히 나오면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뭐 길어야 반나절. 뭐 하루 이 정도였기 때문에 뭐 본인은 이제 부정 수사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당연히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는 도중에 이 형사재판 지금 오전 형사재판이 휴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에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하던 도중에 중단이 됐고 추가 진술은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오후 개정되는 시간은 14시 15분, 오후 2시 15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쯤에 오전 것들은 형사재판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보여진 거죠. 조금 늦어지기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 한번 쉬고 다시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정을 가졌다가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살짝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이 뭐 대기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인 사안인데 예.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뭐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검찰 측이 와서 재판부에 인정신문을 진행을 했고 검찰 측 모두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해지고요. 이제 오후에는 증인신문 그리고 뭐 발언이 있다면 발언도 들어보고 향후 재판 일정까지도 논의할 전망으로 전해진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화면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 촬영을 좀 차단을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게다가 이제 재판정 내부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이런 부분들 모두 이제 촬영을 차단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례적인 조치 아니냐, 특혜 지적이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과거 저희 전직 대통령들 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달에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해서 실제 이제 수임 번호까지 배지를 달고 또 수갑을 찬 모습까지 이제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직접 출석하는 모습이 그 구치소 표식 배지를 붙인 채로 출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예. 이런 어떤 국민적 관심사, 또 사안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거 재판부에서는 허용을 했던 것을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 책임을 가리는 일인 만큼 완전히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경호처에서 요청을 했고 예. 이걸 재판부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재판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이제 재판 시작에 앞서서 이제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건이 좀 너무 늦게 신청이 돼서 이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추후에 다시 신청이 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같은 조치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안에 앉은 모습,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에 얼마나 보여줄지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지하를 통해서 앞으로 드나들게 될지 또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는 법정안 촬영을 어느 정도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일부라도 언론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촬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재판 말미나 이런 부분에 언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추후에 언론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의 전반적인 생각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예. 또 역사에 남는 심판인 만큼 예. 저희가 과거에는 또 아예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전직 게다가 대통령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이 게다가 지금 구속 상태이신 분도 아닌데 게다가 변호인단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 영상 취재 기자단이나 내부 취재진 입장에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퇴장만 저희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생생하게 재판정 안에서 지금 44석의 방청석을 얻은 일반 방청인들도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재판정 내에서 어떻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솔직히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도 좀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허용을 할지 관건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잠시 휴정을 했기 때문에 대기 네.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무를지가 지금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잠시 사저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저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사저로 돌아갔다라는 지금 네.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언론 촬영이 차단됐고 때문에 지금 노출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취재하시면서 내부 분위기라던가 들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각 1인 각사마다 최소 한 명씩은 재판정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예. 돼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지금 410시로 대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부 분위기를 좀 실시간으로 전해줬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이제 남색 정장 차림에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을 했는데 변호인석 쪽에 제일 안쪽 재판부 쪽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 오전에 지금 약 2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변호인들과 수시로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 교환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조금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소 사실을
검찰 측에서 읊을 때 특히 예. 뭐 끌어내라는 지시, 뭐 들쳐업고 나오라는 뭐 언급 이런 지시들이 나올 때마다 윤 대통령의 표정이 좀 묘하게 바뀌는 부분, 또 지그시 뭐 화면을 쳐다보는 부분, 또 입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뭐 몸짓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윤곽근 변호사와 뭐 10초 동안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실제로 화면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문자로만 뭐 귓속말을 나눴다, 네. 표정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지금 오후 2시 15분부터 재개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사저로 돌아간 상황인데 이제 오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 신문이 오늘 진행이 되고 네. 한 2명 정도 계엄군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 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첫 증인이죠. 예.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이 출석 예정인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이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애초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아마 이제 제때 출석이 좀 어렵다고 의사를 밝혀서 일정상 이번 기일에서 증인으로는 제외가 됐고요. 네. 일단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유일하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출석시켰던 인물입니다. 예. 계엄군 투입 경위에 있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이고 이게 사실 이제 계엄의 어떤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김영기 대대장 같은 경우 역시 검찰이 이 2명을 지금 콕 집어서 첫 증인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로 출동했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이 돼 왔고 지난 2월에 국회로 나왔을 때입니다. 일단 계엄 선포 이튿날에 임무를 부여받아서 국회 담을 넘어가라.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임무를 받았다라고 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그대로 진술을 오늘 법정에서도 한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선 좀 불리한 불리할 수 있겠네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국헌 문란을 구성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 체포 지시 관련해서 내란 음모를 입증하는 어떤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에서는 계엄 위헌 위법성 판단을 내렸잖아요. 위법하다라고. 네. 그럼 이런 헌재에 나온 판단들이 이번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일단 뭐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지만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될 이런 내란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선 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 목적으로 폭동이 있었는지 이게 핵심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판단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죄의 확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헌재에서 이제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여러 가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재판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정도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이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앞서 말한 그 증인 2명의 더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을 장악해서 그것이 내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추후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는 부분이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입법부를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해놓은 요건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란 실행 여부 나아가서 국헌문란 입증 여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을 입증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재판부 첫 공판 이후부터 적어도 이제 2주에 3회 정도는 계속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이 재판 일정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서 조율을 할 걸로 보여서 얼마나 이제 신속하게 심리의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고
특히 지금 이제 군, 경, 윤 전 대통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재판이 진행이 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뭐 재판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라면서 재판부가 뭐 크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공범의 어떤 가담 정도가 상이해서 병합 심리가 아니라 병행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내란 혐의 관련자들 사건이 줄줄이 재판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완전히 이제 끝나기는 어려워 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재판이 장기화되면 나중에는 군경 관계자 재판과 함께 병합 수순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법 쪽의 관측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내란에 대한 조직적인 구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조금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행이 말 그대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고 병행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 병합이 묶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그걸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아시는 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부터 해서 뭐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윤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소 수순을 밟지 않아왔습니까? 예. 근데 공소장을 보면 대부분 크게 이제 달라지는 점이 없고 조금씩 사실관계들이 덧대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혐의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동일하게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범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판의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대 신문을 통한다면 증인 신문에서 나왔던 진술 이런 것들도 다른 이의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같이 공범으로 수사 기록이 묶여 있던 부분 그리고 혐의들이 동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담 정도가 상이해서 별도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형사 합의 25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란 재판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의 재판 절차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 건지요? 네, 일단 향후 재판 절차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첫 재판인 거고 예. 이후에는 얼마나 이제 신속 심리에 나설지가 관건인 건데 일단 검찰 측에서도 지금 쟁점들을 나눠서 뭐 국무회의, 국회 폭동 그리고 체포조 편성 운영, 뭐 선관위 체포 시도 점거 이렇게 좀 크게 뭐 단락별로 이 혐의에 있어서 좀 주요 단락별로 나눠서 38명에 대해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예. 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인 신문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입증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은 뭐 절차적인 문제 역시도 뭐 그 거론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또 이거를 가지고 송부를 받아서 불법한 이제 위법 수사 증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는 맞서서 이제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 우리가 당연히 보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경찰 사건을 토대로 한 수사 기록에 어떤 증거 기록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검찰에선 맞서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절차적인 흠결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의 어떤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법정 촬영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들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오전 휴정 이후에 윤측 변호인단 등이 별다른 말 없이 지금 퇴정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오후에 오늘의 형사재판 1차가 끝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났을 때 시청자들이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 첫 재판이고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이 예. 뭐 취재진에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정 안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 뭐 이제 전반적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부인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이 몰릴 것이고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끝나고 나서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뭐 향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재판이 다 끝나고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좀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팀 취재하는 이채연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